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지도로 보는 역사 또 한편 시작합니다. 중국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북경이 중국의 실질적인 수도가 된 것이 언제부터인가? 상당히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런데 북방민족들이 중국으로 침략을 할 때 과연 어느 길로 왔는가에 대해서 회유평원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북경의 왕징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왜 그곳에 살게 되었고 그것은 어떤 곳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네, 앞에 제가 설명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다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중국 지도고 오늘은 바이두 지도를 기본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지역이 이 지역 북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확대하겠습니다. 예. 요 북경이 있고 여기 이제 천진이 있는데 요즘 두 도시가 점점 늘어나서 거의 붙어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북경시가 나옵니다. 북경시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북경이 중국의 중심이 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청나라 그리고 그 전에 명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명전에 원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전에는 이제 송나라가 있었고 또 남송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최소한 원나라 때부터 북경은 전 중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랬는데 요 이제 북경도 인근에 보면 얘기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북경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가가지고 별로 이제는 그 궁금한 점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는데 실제로는 요 북경에 보면 요 북경에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탁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장비,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도원 결의를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지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요. 바오딩 보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다른 곳이 하북성의 주도이긴 합니다만은 오랫동안 하북성의 주도였고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사라든지 이런 거 보더라도 보정군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왜 군관학교가 세워졌느냐 하면 북경과 요 지역을 직예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군벌들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군벌이 그 군인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관학교가 생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군이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도 여기를 일본군 그 사령부로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가 보정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창주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 창주시라고 하는 데가 창주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은 다들 막 그 무술하는 그 모습 막 보이곤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중국의 무술 있지 않습니까? 의 본거지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무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에 아주 유명한 그 서커스 있지 않습니까? 그 서커스도 여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창주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제 따진다면은 여기에 이제 석가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수자장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저는 발음 잘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석경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석경당이라고 하는 사람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전부 다 자기 땅은 아닌데 어쨌든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하고의 그 싸움 과정에서 석경당이 요 지역 여기를 이제 연운 16주라고 하거든요. 이걸 다 넘겨버리죠. 예, 다 넘겨버리는 일이 있었고 그 외에도 지금 여기에는 할 얘기들이 아주 많고 여기에 보면 또 한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예, 한단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진시황이 태어난 곳입니다. 여기에서 여불위가
조희, 조나라, 조희라고 하는 게 뭐 성이 조고 이름 희가 아니고 아마 조나라 여자란 뜻 아니었겠어요. 조희하고 사이에 여기에서 진시황이 이제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런 곳인데 이게 보면 잘 보세요. 여기 북경이거든요. 북경에서부터 쭉 길 따라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곳도 아닙니다. 한단까지가 이제 그런 곳인데 여기에 이제 북경에 대해서 이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조금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이거는 바이두 지도가 더 좋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북경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이 방사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제 1환, 2환, 3환, 4환 이렇게 가는데 1, 2, 3, 4 기본적으로 1환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1환은 없습니다. 굳이 개념상으로 본다면 요 자금성이거든요. 여기가 자금성의 벽이 1환입니다. 근데 1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구시가지 요즘 우리나라 개념으로 사대문 안 이런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곳이 지금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전철이 갑니다. 요렇게 해서 건국문으로 해가지고 동변문 그 다음에 요렇게 요 길이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하고 여기서 조금 비틀어지긴 하지만 여기 북경역이 있고요. 대충 보면은 이제 그 자금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길들이 있습니다. 이 길을 뭐 처음부터 계획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원래 있던 길들을 연결해서 요게 2환입니다. 그런데 2환은 생각보다 여기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대도시하고는 다릅니다. 전경 한번 보죠. 예. 예, 여기가 2환이었죠. 여기 한번 볼까요? 예. 예, 보시면은 뭐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가 그렇게 아주 대단한 아파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곳도 한번 가보죠. 같은 2환인데 이번에는요. 요 정도 2환을 한번 가볼까요? 예, 여기도 보면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뭐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 2환하고 그 1환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1환하고 사이는 대개 부분이 그 개발 제한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건 큰 길이라서 그런데요. 작은 길 요런 데 한번 가볼까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 이제 오래된 것들이죠. 그렇게 아주 깨끗한 그런 곳은 아닙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되게 개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요 옆에 길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3환은 한번 보세요. 3환. 여기는 뭐 그냥 길이라서 별 게 없네요. 요게 3환인데 뭐 요 정도 가볼까요? 글쎄. 이것도 제가 잘못 찍었네요. 예. 3환 이 정도 가볼까요? 네. 여기는 왠지 이제 조금 그렇게 오밀조밀하지는 않고 이런 건물들 보면 좀 새로 지은 건물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예. 보통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1환, 그 다음에 2환, 그 다음에 3환 했을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회사 어디 있냐 이러면은 동삼환에 있다라고 합니다. 즉 3환 중에서 동쪽 여기 어디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북삼환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 어디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북경은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동쪽하고 북쪽이 조금 부유합니다. 반대로 이 서쪽하고 남쪽은 조금 가난한 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올림픽 공원이에요.
올림픽 공원인데 요게 이제 3환이지 않습니까? 아, 여기 3환. 그다음에 요 밖으로 요게 4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5환이 있습니다. 여기 5환. 그래서 5환까지만 하더라도 길이 거의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환까지는 우리가 봐도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더 확대가 아니죠. 줄여 나가면은 여기도 이제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6환, 7환, 8환 해서 나중에 9환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여기가 북경 공항이에요. 여기에 내리는데 지금은 이제 남쪽에 새로운 공항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요 북경 공항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쭉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 북경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 20만 산다든가 그리고 조선족 15만 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요 5환 요 길이 5환이거든요. 그다음에 요 길이 4환입니다. 요 5환과 4환의 사이에 왕징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디냐면요. 예. 여기가 뭐 왕징 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사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개 요 부근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징 소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왕징 소호라고 해가지고 이게 필요가 없네요. 잠시만요. 전경으로 가버리죠. 예. 왕징 소호가 여기서 봐야 잘 보일 겁니다. 아마. 예. 예. 여기 보면 건물이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죠. 예, 여기가 왕징 소호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무실들이 그 한국 사람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왕징 소호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왕징역하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화정세가라든지 요 부근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오기가 참 편한 곳이겠죠. 예,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로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북경시 중심가고 여기에 이제 왕궁이 있죠. 황궁인가요? 예. 자, 이 북경시에서 동북쪽으로 여기가 이제 승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승덕, 청더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성덕이라고 하는 곳과 여기는 다른 곳입니다. 왜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한족들이 지배하는 공간이었고 여기에는 북방민족들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가 뭐냐? 그게 바로 만리장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봅니다. 이 승덕이라고 하는 곳은 피서산장,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들이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그쪽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더울 때 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그 기후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오는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이 길로 이렇게 왔겠죠. 그러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지금은 전부 다 행정구역으로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회유구고 그래야면 여기 보면은 지금 어디더라? 잘 안 보이는데 예, 거기에 그 순이구라고 있습니다. 순이구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법 삽니다. 그리고 왜 그 얼마 한 몇 년 전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이 죽었죠. 그 김정남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 살 때 요 순이구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을 쳤죠.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큰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는 자연 호수가 아니고요. 인공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댐으로 막아가지고 만들어진 인공 호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왔을 것인가. 지금 이거는 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길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길로 오지는 않고 요 조그만 길이 있죠. 예, 요 길로 해서 이렇게 쭉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여기가 승덕인데 여기 어디에 있는 군사들이 출발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출발을 했을 때 한족들은 즉 북경의 정권은 이걸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 이게 막는 게 말같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최초로 막는 지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막는 지점이 어디냐면요. 예. 여기 회유가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은 못 막습니다. 왜 못 막느냐면 요 위성지도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거든요. 자, 네,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꼬불꼬불 산길이죠. 근데 여기를 지나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회유구, 회유평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아직 여기 별로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 보시면은 뭐 거의 농토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와버리면 이제부터는 북방민족들은 말을 타고 정신없이 달려오기 때문에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막아야겠죠. 그래서 그 전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좋은 땅으로 나오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삼협이고 뭐 그런 식인데 예. 여기 어디서 막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정도도 준비가 안 됐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 중에서 여기 한번 가보죠. 백령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는 이제 만리장성 얘기 조금 이따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근데 백령관 장성 여기 한번 가볼까요? 네. 사진이 이제 몇 장 나오죠. 한번 보죠. 예, 보면 이 성은 성입니다. 이것도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 성은 성인데 이거는 뭐 별로 관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이죠. 예, 그래도 성은 있습니다. 관리가 별로 안 돼 있는 모습인데, 예, 요렇게 성은 어차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곳에서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쭉 여기가 이제 그 만리장성이거든요. 성이 쭉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하느냐. 예. 대개는 이제 자 생각해 봅시다. 예. 여기가 이제 승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북경인데 이쪽에서 오는 북방 민족들이 있을 것이고 이쪽에서 오는 북방 민족들이 있겠죠.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사는 데 따라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북경에 관광을 가가지고 만리장성 관광을 많이 가거든요. 그 만리장성 관광은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여기 이제 팔달령, 마다링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팔달령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나라 때 이후로 북방 민족들은 이쪽에서 많이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곳들, 즉 북경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여기 그 동북 쪽에 있는 여기가 많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이제 북경을 이렇게 하다가 회유평원에만 들어와 버리면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어지고 거의 시간 문제가 돼 버리죠. 예. 그래서 여기서 쳐들어올 때 오다가 어디선가 하루 쉬어야 될 겁니다. 이게 매일 한꺼번에 다 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같이 그게 있을 때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왕징이 있고요. 그 왕징이 달리 왕징이 아니고 망경이에요. 바라볼 망자에 서울
경자. 그래서 왕징이라고 하는데 왕징에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먹으면서 우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쉴 수 있겠죠. 서울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이제 힘이 생기면 다시 바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글 어스 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럼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죠. 갑자기 인터넷 커넥션이 별로 안 좋아지네요. 예. 여기 북경시고 조금 전에 막 말씀을 드렸던 뭐 석가장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북경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승덕입니다. 승덕인데 예. 거리 찍어보죠. 만약에 승덕 여기서 집계를 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북경시 중심구까지 가야 되겠죠. 예, 자금성까지 가보죠. 이렇게 하면 이제 179km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거고 여기를 통해서 왔겠죠 아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밀원구로 해가지고 회유구로 해가지고 회유구에서부터는 굳이 그렇게 올 필요 이렇게 왔을 겁니다. 이게 이제 북방민족의 중국 북경 침입로입니다. 189 대충 한 200km 나오죠. 이 당시에 그러면 과연 얼마나 올 수 있었던가? 보병사단이 오는 게 뭐 하루가 20km가 한계라고 하더라고요. 200km면 한 열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매일 올 수는 없고 또 짐이 있지 않습니까? 보급품이 있고 무기가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못 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사를 모으는데 몇 달이 걸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오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시간이 늦어지니까 아마도 한 20일에서 30일 정도는 걸려서 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회유평원 그리고 왕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왕징, 회유평원은 그렇게 자주 가시기 어려울 것인데 왕징에 가보시면 아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느낌을 갖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